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합격률이 좀 합격자 수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 저 10대도 보니까 합격생이 나왔더라고요. 10대도 열 몇 명인가 합격생이 나왔고 80대까지 응시하셨는데 80대 수강생분 중에는 보니까 2차는 없었고 2차는 몇 분 응시하셨는데 없어지셨고 1차 합격생도 한 분 그 80대 어르신도 계셨고 그래서 다양한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도전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어떻든 간에 좀 합격생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또 그 떨어진 줄 알았다가 또 붙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만 또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험이라는 게 항상 뭐 그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운이 좀 따라줘야죠. 그런데 열심히 또 좀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1년 늦게 하고 뭐 1년 빨리 하고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뭐 크게는 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해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하셔가지고 내년에 잠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맡겨놓은 자격증이죠. 다시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 여러분 423페이지입니다. 교재 보시면 423페이지. 취득세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익히시면서 용어를 익히고 또 전체적인 습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가시면 됩니다. 423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산세, 가산금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죠?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통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 이 가산세라는 것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래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벌과금적 행정벌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산금은 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할 때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산세는요, 우리 징수 방법 그걸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징수 방법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은 뭐 다음 순환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할 거니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 가산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 불성실해서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그럼 과세권자가 이제 납세문자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러면 가산세 요거 20만 원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 고지서 보낼 때 얼마나 내라고 보낸다고 그랬어요?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는.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것도 하고 여러분 헷갈린 건데 근데 이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세금을 또 납부기 한내 미납부예요. 자, 그러면 고지서 받고서 120만 원 내라고 했는데 미납부예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뒤에 나왔는 가산금이 징수 순서상 신고납부 불성실에 적용되는 이 가산세 여기에 20만 원에 이 가산금이 요 가산세 어떻게 포함돼?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는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키는데 다만 요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가산세는 자 이제
이제 특징을 받고 종류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더라도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하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율은 자,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직은 정확히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몇 프로? 40, 20, 10% 깔아놓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자, 그런 말 없이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10% 깔아놓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되면 납부기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요. 올해까지는 0.03%, 1만 분의 3인데 내년부터 이제 개정이 돼서 2019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0.025%씩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저 언제 배웠냐 이런 표정 짓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0.02%씩. 자, 이렇게 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우리 가산금이라는 거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합한 게 이제 가산세입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 가산세는. 근데 가산금은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라고 돼 있었는데 7월 30일 지나서 8월 1일 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기후 매 1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자 올해까지는 1.2%인데 이제 내년부터 개정이 돼서 몇 프로씩이요? 0.75%씩. 아직은 뭐 정확히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0.75%씩 일반가산금 중가상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일반가상금은 하여튼 학자들이 일반가상금과 중가상금을 나눈 건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자 0.75%씩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자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만 중가상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60개월이니까 1년 10달 나오면 5년이죠. 네, 그래서 60개월까지 적용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도 몇 개월까지 적용된다? 60개월 하면서 목소리 커지는데 자, 여러분들 60개월까지만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 아직은 뭐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숫자를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음 순환부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숫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가산금을 보시면 가산금 어떻게 붙는지 한번 숫자를 한번 보세요. 아직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학자들이 나누죠. 중가상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가산금은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후 매 1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이게 0.75%씩 해가지고 이제 자 2019년도부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이렇게 적용돼요. 그러면 여러분 0.75% 곱하기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자 체납세액에 요거 몇 프로까지요? 45%까지 이제 적용될 수 있고요. 일반 가산금 요거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4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내년에 개정이 됩니다. 어떠간에 이번 순환에서는 가산금의 특징, 용어 이런 거 익히고 어떤 때 가산금 적용되는지 특징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류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다음 순환부터 정확히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중가상금이라는 것은 중가상금은 자 요거 체납한 지방세가요. 자 얼마일 때 또 국세는 얼마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지방세가 딱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입니다.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30만 원이면 이상부터는 이제 적용합니다.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지.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 없으니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제목은 알아야지 그래도. 그래서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각 세목별로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뭐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것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예요. 그리고 친구, 재산세는 항상 친구 따라 나와야지.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이건 알겠지.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매년 6월 1일에 애들 납세무 성립하고, 29회 시험에서 나오는데 주민세예요. 주민세는 여러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자, 제3분 균등분, 올해 또 균등분 바뀌어가지고, 아니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바뀌죠. 자, 제3분 균등분, 얘네들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인데 어느 때? 7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애들하고 다르다는 거, 주민세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성립식이 다르다는 걸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얘네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과세할 것이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랬을 때 소득세 납세금 성립 시기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예, 시험에서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그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자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이번 순환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기본이 딱 되면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이제 다른 세금들도 납세무 성립 시기를 또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이렇게 성립한 납세무는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제가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기 골방에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무자가 뭐 하는 때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하는 때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확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가. 그런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번 순환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니까. 또 자,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국세,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지를 원칙으로 하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자,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니까.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 정부 부가가세, 이렇게 보통징수나 부가가세 하는 세금들은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자, 그럴 때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결정하는 때 세금이 이제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러면 자 어떤 겁니까? 재산세, 그리고 친구 따라 나와야지.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이런 애들은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과세는 국세. 그러면 거기서 날라오는 국세, 그러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종합부동산세. 자, 원칙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도
정부가 하자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이렇게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의무자가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하겠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요, 이렇게 확정된 납세의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랬을 때 소멸 사유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대충 그 제목 보고 그 이해만 하시면 되고, 또 28회 때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한 문제로 납세의무 소멸 사유 골라라 이렇게는 안 나올 거니까. 자, 일단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예요, 취소예요, 소멸 사유가. 취소가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것들이 소멸 사유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납세의무 소멸하고, 소멸 사유 아닌 거. 자, 나 하나 죽으면 그냥 다 끝나지 뭐 이런 거. 자,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납세일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되잖아요. 그래서 납세일의 사망 소멸 사유 아니고, 법인의 합병이요. A 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 법인하고 합쳐졌다고 A 법인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면 뭐 다 그렇게 하겠지, 그죠? 그래서 법인의 합병 소멸 사유 아니고, 또 자, 부가권의 철회예요. 부가 철회. 고지서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 주소 불명하나. 걷어들였다가 주소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보내니까 부가 철회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취소는 소멸 사유지. 소급해서 슉 없어지니까,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소멸 사유 5가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아닌 것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나중에는 이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그 기간을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늘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제1편 그래서 조세 총론을 공부했습니다. 조세의, 그다음에 조세 분류,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세금들의 주요 특징, 자,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깔려놓은 성격,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5개 주요 세목은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런 것들을 조세 분류를 통해서 공부했고 용어도 익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징수 방법 공부했고, 또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또 그다음에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주요 세금들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래서 조세 총론 공부했고, 이제 제2편 지방세에서 이제 우리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지난 시간에 자, 선어 문제 출제되고, 자,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세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세금들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이거예요.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주세고, 또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자, 그다음에 이 세금은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또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합니다. 지금은 뭐 그냥 제가 열거만 해도 이거 정신이 없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횡으로 배우고, 자, 이렇게 종으로 배우고 나중에 횡으로 또 비교할 수 있도록 다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 주체는, 자, 누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냐, 취득세 과세권자, 과세 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가 주체가 되니까 굉장히 생략하고, 취득세 과세 주체, 그럼 머리 글자를 떠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해요? 특광도고.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뭐 줄글 필요 없고 학자들이 취득세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취득세 여러분요, 물세예요, 인세예요? 시험에서 물세냐 인세냐, 물세 골라라 인세 골라라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그렇지만 그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인세예요.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인세예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인세, 물세예요. 인세, 합산과세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쭉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재산세 같은 애들 물세라.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이 2채 이상 있어도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소유자별로 합산해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요?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토지만 이제 상가 토지 같은 것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 가격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만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이 있다. 취득세는 물세니까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또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 세금은 계산은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애초에 집을 살 때 우리 현행 세법 체계상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자, 세대원 간의 소유가 분산되는 게 좋고 또 특히 공동 명의로 돼 있을 때 양도세 같은 거라든가 절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애초에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여러분들? 왜냐면 취득세는 똑같으니까. 자,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는 하여튼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단독 명의든 공동 명의든 취득세는 똑같습니다. 물세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사실주의 과세. 네? 사실주의 과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만 형식주의 과세. 아직은 자세히 안 배웠어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등은 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자, 등기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이게 사실주의, 실질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현황부가 알아.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취득일 현재 달라요. 무엇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하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이거 현황부 원칙이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대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자꾸 외워지고.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수없이 머릿속에 이렇게 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해서 각인이 돼 있으면 보는 순간 연상이 되고 탁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직접세 우리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 할 때 이런 거 이제 제가 횟집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개인적인 횟집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뭐 그 횟집 가냐 안 가냐 이런 걸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서 뭐 얘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횟집 간판만 봐도 수업을 계속 들었다 보면 횟집 간판만 봐도 회 밑반찬 스키다시 깔려놓은 것만 봐도 공통적으로 뭔가 깔려 나온다고 했는데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그게 뭐였더라 그러다가 이제 헷갈리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는 이제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고 이런 것들이 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농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된 농담만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어느 타임에 농담하는지도 대충은 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뭐 2번째 시간, 3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준비된 농담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상.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의 특징은 암기가 단순 암기, 그러니까 머리 글자 단순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다음에 연상 기법으로 어떤 얘기 해놓고 그 얘기하고 계속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 강의 정도 되면 많은 수강생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렇게 펼쳤다가 정리할 때 되면 아우 하루 특강 들었더니 너무 좋아요. 다 정리 이제 9월달 되니까 이제 막 정리가 다 되고 이제 그것들이 핵심이 막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깔아놨던 얘기를 갖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 이제 연상에 대해서 이제 하면 떠오르고 그래야지 이제 시험장 가면은 그런 식으로 쫙 깔아놓으니까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트레이닝 된 분들은 시험장에서 찰나의 순간 뭐 하나만 딱 봐도 신탁법에 의한 이것만 나와도 어떤 수강생이 합격 후기 얘기한 것처럼 신탁법 이것만 봐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신탁법에 의한 제 음성이 들리면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탁 각인을 시켜주는 순간 여러분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제가 계속 연상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심어놨던 그 얘기가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떠올라서 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28회 때 그 어떤 수강생분은
이따가 나오지만 이제 이따 오늘 이번 수라는 강의 하지 않지만 취득세 취득 시기 같은 것도 이제 있는데 뭐 소유권 이전 거실, 환지 처분 공고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시법 공법이라는 데 배워요. 자, 그러면 요거 나오면은 무조건 다음 날 요거 이제 항상 제가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28회 때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문이 길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읽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포기한 분도 계시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그거 보면서 소유권 이전 것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음 날 틀렸구나, 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르신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 강의 특징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분 중에 제가 횟집을 가냐 안 가냐 이런 거 여러분께 내가 괜히 쓸데없이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연산기법이나 이런 거로 다 하기 위해서 미리 다 깔아 놓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나중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1, 2월 달만 돼도 기초적인 용어 설명이나 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줄어듭니다. 이제 요지로 요점만 이렇게 줄어들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 자 강조했던 거 하여튼 5개 주요 세목이요. 취득세 공통적인 수학, 취득세도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보다 종가세인 세금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취득세 하여튼 사실주의, 그 다음에 현황부가 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실질과세원칙, 자 요거 속에 있는 건데 귀속의 실질도 배웠어요. 우리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킨다?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의 귀속시켜라.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주의 과세, 그 다음에 현황부가 원칙 배웠고, 또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뭐한다?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요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순환에 하여튼 각 세목들의 특징, 성격, 용어 이런 거 익히시는데 주력하시면 되고요. 423페이지 이제 취득의 구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고,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 기지개도 켜시고 여러분들이요 편하게. 자,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취득의 구분인데, 취득세는요 여러분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냥 도대체 취득이 뭐냐, 어떤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이요,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건가? 네. 자, 그럼 취득이 뭔데 물어보면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입니다. 소리를 내서 대답을 하셔야지. 다 같이 에브리바디 여러분요.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 취득,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고 아까도 복습했어요. 실질과세원칙,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X예요. X입니다.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예? OX예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잔금 치렀다? 그럼 이제 내 거잖아요, 그거. 사실상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된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고요.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취득이 아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형식적 취득의 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요. 신탁법에 의한, 드디어 나왔네. 자, 29회 시험에서 나왔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인데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어떤 신탁 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예요.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사람이요.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외적으로 신탁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탁자의 취득을 한번 볼게요. 자,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예요. 믿고 맡긴 것뿐이에요. 얘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하면 어떻게 돼?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 수탁자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소유권만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지. 그래서 수탁자의 취득은 여기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돼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가요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여전히 누구 거 있어요? 위탁자. 그래도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대외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 위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얘가 현차나요. 그래서 수탁자를 경질합니다. 갑이라는 위탁자가 자, 얘 수탁자를 경질합니다. 시원찮아 수탁자. 그래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병이라는요. 새로운 병이라는 신수탁자한테 믿고 맡겼어요. 새로운 애한테. 그랬을 때 이 수탁자 변경, 경질로 인한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요. 형식적인 취득이에요. 왜요?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결론이요. 자, 신탁법에 의한 이 신탁재산 취득은요 결론적으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9회 시험 때요. 이게 이제 비과세에서 제가 기초과정부터 이게 취득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린 요 내용 또 비과세에서 이제 또 나오는데 결국은요 박스에 4개 해놓고 이거 3개. 3개의 경우 깔아놓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취득세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의 경우인데 취득세 과세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당연히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거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새로운 애한테 믿고 맡긴 거고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고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요거 왜 제가 신탁법에 의한 이렇게 강조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명의신탁을 배워요. 그러면 그 명의신탁과 비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취득세는. 소유권 그러면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요. 그래서 자,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어떤 거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은 결론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임차권이요. 여러분이 장사하려고 자, 상가를 임차했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여러분 상가 임차할 때 빌릴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자, 집 전세 얻었어요. 집 전세 얻을 때 여러분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여러분들 집 전세 얻을 때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전세권.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거,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여러분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요 슬쩍 이런 거 집어넣고 속여요. 시험 문제는 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취득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들로 나오면서 자,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OX예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OX예요.
X입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서 이런 것들 집어넣고 대상인 거 아닌 거 뭐 고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는 대상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또 이어서 보세요.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요. 취득세의 취득은 사실상 한마디로 보다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뭘 취득해야 돼?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취득 유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취득 유형을 보면요. 취득세에서 취득령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이 취득령 같은 것들도 제가 기초과정에서는 이렇게 판서하면서 소개해드리는데 나중에는 그냥 교재 읽으면서 핵심만 밑줄 긋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판서하면서 차분히 설명할 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취득세 취득령은요 이렇게 나눠져요.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령과 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에서요 간주에서 의지에서 간주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여러분 민법에서 간주한다, 의제한다, 뭐뭐한 것으로 본다. 요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요.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을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세법 그러면 뭐 세금 계산 막 이런 거 막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는 우리 부동산 세금 전혀 관계없고 민법적인 개념, 공법적인 개념, 공시법적인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민법이나 공법이나 공시법에서 아직 개념들을 아직 안 배우고 이런 게 있으면은 세법 자체도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막 튀어나오니까 처음엔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고 그러면은 이제 세법에서 나오는 그런 민법적인 공법적인 공시법적인 개념은 이제 별게 아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들은 다른 과목에서 이제 배울 때까지 제가 강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과목에서 강의를 하고 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간에 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에서요 취득했다고 그냥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령은 또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전 소유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져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민법이나 이런 데 다 이제 배우실 건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 소유자가 없어요.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건축물 신축이요. 여러분 맨 땅에 건물을 지었어요. 전 소유자 없잖아요. 원시 취득. 또 공법에서 배우시는데 이제 볼 건데 재축이요. 이런 것들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도 취득세 부과됩니다. 이런 건물 지었다, 신축했다,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매립 간척에 의한 자,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취득 있죠? 이런 것들도 전 소유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등등.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승계받아서 자, 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그 다음에 유상 취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어떤 수강생분들은 요걸 자꾸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시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상속 증여받아서요 상속세 증여세를 냈는데 아니 또 근데 취득세도 내야 돼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상속 증여를 받았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로 취득한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뭘 내야 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상속받았다, 그러면 하여튼 뭐 상속세를 냈어도 또는 증여세를 냈어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안 냈어도 상속 증여세 내는 거 안 되는 거 상관없이 하여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도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유상 취득이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매매잖아요, 여러분. 매매.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고 취득세 부과되는. 또 교환도요,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교환이라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뭐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러면서 민법에 배워요. 교환은 계약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맞바꾸는 거지 뭐. 교환 맞바꾸는 건데 보세요. 갑소유의 A 건물, 그 다음에 을 소유의 B 토지를요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꿔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자 B 토지를 대가 주고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B 토지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되고,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유상승계 취득까지 소개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사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있잖아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 취득했든 유상 취득했든 사실은 취득 원인을 불문해요. 사실 취득세는. 자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자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 자 원시 취득했든 자 승계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유상 취득이든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부과됩니다. 시험에서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갑자기 80대 그 수강생분 저기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드렸었나요? 그 분당에서 80대 어르신 그 당시에 지금 한 4년 되는데 83세 2세였나요? 83세 2세였나 그때 공부하신 수강생도 어르신도 계셨었는데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자 80대까지 다양하게 공부하는데 그 80대 어르신이 일제시대 때 약사 출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약사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전문학교 나오신 그 인테리어 하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약사하셨던 평생 약사하시다가 은퇴하신 그 어르신인데 그분이 공부하시면서 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원칙을 배웠어요. 그래서 원칙 요거 하나 딱 알려주고 예외가 엄청 막 예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과 쪽은 이거 아니면 이거 딱딱 떨어지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이과나 이런 쪽은. 근데 이 문과 쪽 이거는 원칙 하나 딱 한 줄 있고 예외가 더 많아. 그리고 시험에서 예외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분이 혼란이 오신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생각납니다. 자 원칙은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원시 취득에 과세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 보세요. 차량이나 기계 장비, 항공기요. 조립 제작합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그 완성된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이전에 전소유자가 없잖아요. 원시 취득했습니다. 거기다가 취득세를 딱 부과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또 아니면 무슨 뭐 대우해양조선, 무슨 뭐 현대미포조선, 무슨 조선회사에서 LNG선이나 무슨 크루즈선을 해외에 이제 뭐 그리스 선주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선박을 건조했어요. 조선시에 딱 선박을 주문받아 만들었어요. 원시 취득했죠.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또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이런 것들은요.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당연하지,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는데 거기다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동차 가격에 또 취득세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도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요.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예전에 한번 지문에 나왔던 것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하나요 과세한다. OX요. X입니다. 원시 취득에 한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순환에서는 하나만 제가 맛배기로 알려드리고요. 다음 순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할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요.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그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요 밭을 갖고 있어요.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목 변경 전에 소유자 누굽니까? 갑. 대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굽니까? 갑.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목 변경. 이 대라는 것을 갑이 매립한 척으로 원시에 취득한 것도 아니네요. 자, 공짜로 누군가로부터 받거나 자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갑의 이 대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령, 원시, 승계, 무상유상 어느 취득령에도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밭이었을 때 가격이 1억이었어요. 대로 지목을 변경했더니 이게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령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네 토지가 가치가 지목 변경으로 가액에 이렇게 증가가 있고요. 가액에 증가가 있고. 자, 즉 지목 변경으로 네 토지의 가치가 4억만큼 어떻든 간에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요. 자,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의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이런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증가한 가액 4억 원에다가 곱하기 세율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요. 보세요. 단순히 근데요. 잠깐만요.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겁니다.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더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뭐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가 있다는 건데 한번 그냥 맛배로 살짝 한번 볼게요.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의 뭐 종류를 변경하여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또 나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의 핵심 부품 뭡니까? 자동차 핵심 부품 뭐예요? 그렇죠. 엔진이죠. 어떤 수강생분은 바퀴요.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바퀴가 생명에서는 엔진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엔진이 드드드득 하면 그냥 갓길을 세워놓으면 되지만 바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자, 생명에는 바퀴가 더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엔진보다. 그렇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항상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자동차는 엔진입니다. 원동기요. 엔진을 교체해요. 그러면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습니다. 자동차. 교체를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물론 엔진 교체할 정도 되면 자동차를 새로 사는 게 낫죠. 자, 엔진을 교체해요. 그러면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해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냥 눈으로 그냥 살짝 한번 그냥 보세요. 그냥. 자, 그다음에 건축물을요 개수해요.
여러분 건축물 개수하는데 개수가 뭔지 나중에 기본서 하면 자세히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개수의 자세한 그 의미들은 뭐 우리 시험관은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공법에서 이제 배우는 대수선이라는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건데 나중에 배워요. 하여튼 건축물 개수 등을 통해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여러분 건축물을 개수했어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없지. 다만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역시 의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게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자, 과점주주 주식 취득. 그래서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요.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법에 열거되어 있는 취득세 대상 물건에는 주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 살 때요. 취득세 안 내요. 여러분이 주식 거래할 때 취득세 안 냅니다. 그런데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29회 시험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요거 자세한 내용이 독립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떤 내용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은 시험에 나왔는데 다음에 또 나오는 그런 중요한 테마들이 있고요. 자, 근데 어떤 테마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한동안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독립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 30회 시험에서 또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제 손에 뭐 장을 치진다.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고 그랬죠 내가. 근데 독립한 문제로 또 출제 가능성은 낮고요. 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는 한데 이제 중요성은 확 떨어졌다. 이제 말씀드리고 어떤 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토지 지목 변경 같은 것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 정도만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교재를 시간이 많이 됐네. 교재를 잠깐 보고 배운 부분에 대한 교재를 잠깐 보고 좀 쉽게 여러분들. 자, 423페이지 02 취득의 구분입니다. 취득의 의인데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수송 등과 그 밖에 이화유산 취득으로서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가 그랬죠? 취득세 취득은 원시의 승계, 유상무상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취득세 취득은 자 밑줄입니다.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밑줄이고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여기 또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동그라미 3번이요. 사실상 취득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오늘은. 자, 양가로 2번 취득의 유형입니다. 취득은 사실상 취득. 자, 원시 승계 취득과 의제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시 취득은 그 보조단 옆에 사이드를 보니까요.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여튼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등으로 나눠집니다. 원시 취득 동그라미 1번 의 읽어보는 거예요. 전 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한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승계 취득인 경우만 과세한다 밑줄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차기 항선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헷갈릴 때는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킨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승계 취득 의요. 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 무상으로 승계받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여기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여러분 그랬죠?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 넘기시면 유형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간주 취득입니다. 자, 의제 취득이요. 의 사실상 취득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유형을 보니까 오늘 토지 지목 변경만 살짝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토지 지목 A 토지 지목 변경 땡땡 밑줄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여기까지만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제가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담세력, 세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서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사회통념상의 원시, 승계, 유상무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가치가 증가했을 때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분 얼마? 4억 원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등등 이런 경우가 있다더라. 오늘은 넘어가시고요. 425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인데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될 것이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